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저 박사님 오늘 너무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박사님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워낙 유명한 네, 분이잖아요. 워렌 버핏 네,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려고 워렌 하는데요. 버핏 어르신요. 나이가 아흔 살이시니까. 예,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저 젊을 때도 노인이셨는데 그 제가 볼 때 정정하시더라고요. 한 근데 20년은 더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주총에서 Q&A 받으시는데 네. 그 3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사실 정정하시구나. 그렇죠. 이 워렌 버핏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뭐 가장 큰 건 세계 3대 부자, 4대 부자인데 이제 곧 2대 부자가 될 것 같죠? 왜 이대 부자가 되나요? 일단 뭐 앨런 머스크나 예. 또 저기 뭡니까 제프 베조스는 네. 진짜 1, 2등 부자인데 거기는 이혼을 3등이셨던 빌 게이츠 님이 맞아요. 멜린다 여사랑 이혼하시면 재산 분할을 하셔야 되니까 27년 만이라고. 예, 그래서 제프 베조스도 그때 이혼하면서 순위가 조금 순위가 밀렸고. 내려왔거든요. 네. 자, 이래서 상대적으로 워렌 워렌 버핏이 버핏이 순위가 올라가면 잘하면 3등도 되고 요새 또 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네. 워렌 버핏이 이제 총수로 계시는 최고 경제로 계시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와.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예. 저 지주회사 주가가 최근에 아주 날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요새 성장주들은 좀 비리비리한데 맞아요. 이 가치주, 밸류 스탁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성과는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가지고 저 시가총액 보시면 알겠지만 네. 몇 억 달러냐면 6,297억 달러니까 대략 한 700조 되나요? 와. 어마어마한 예, 초기에 자산이네요. 대주주시니까 예. 뭐 워렌 버핏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고요. 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41만 불. 그러니까 저거 한 주씩을 살려면 현재 환율로 생각하면 얼마인가요? 한 5억은 안 되고 한 4억 5천 정도의 돈이 4억 있어야만 5천. 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예.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고 또 이 워렌 버핏의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은 워렌 버핏 어르신이 장수하시기를 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뭐 비트코인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 6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6% 이상 나십니다. 연평 이게 누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예, 거예요. 특히 이제 워렌 버핏의 저 성과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네. 적정한 레버리지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입해서 아, 돈을 빌려서 투자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저걸 추정하기는 정말 어려워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미국의 가치주 투자하고 싶으면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 사세요. 그러면 저기 4억 5천 주고 저 한 주를 사야 되나요? 그러면 저 주식보다 B주라고요. 전 B주. 싼 주식이 있어요. 근데 네. 의료권은 없습니다. 네, 그런 주식을 사서 투자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질문이 항상 나오는 네. 게 박사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워렌 버핏이 와서 투자를 한다면 음. 한국에서도 저런 성과를 낼 수 있나요?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분명히 연평균 10% 넘는 수익률. 16%도 더 낮죠.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예, 그보다는 덜 궁금하시네요.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레버리지를 안 하니까. 네. 왜냐하면 저 워렌 버핏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이코라는 보험사가 있는데, 가이코요? 예,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 이렇게 그 축적되고 누적된 돈들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로 대출 받아서 워렌 버핏은 좀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네. 있죠. 물론 이제 그 대신에 주가 폭락할 때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많이 흔들려요. 맞아요. 또 최근에 보면은 우리 서학개미들이 좋아했던 애플 비중을 좀 줄이고 네. 쉐브론을 또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종목 선정이라든지 투자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걸 이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여러 학자들이 워렌 버핏의 성과를 연구를 해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ROE가 높아요. ROE가, 자본. 예,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깔고 앉아 있는 자기 자본, 회사의 미천, 사업의 미천을 자기 자본이라고 한다면 그 자기 자본 대비해서 그 해 벌어들이는 이익의 비율이 ROE입니다. 그래서 ROE가 높은 회사.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라면 굉장한 우량주들이죠.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요. 두 번째, 그 ROE가 높은 기업들 중에서 두 번째는 싸게 거래되는 기업의 주가가 시장 평균에 비해서 PBR이 낮은 회사를 삽니다. 네. 그 PBR이 뭐냐 하면 그 회사가 깔고 앉아 있는 바로 북밸류, 그러니까 자산 가치. 자산 가치, 네.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에서 거래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 회사는 PBR이 1배야 그러면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무형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동일한 수준에 그렇죠. 거래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ROE 기업들을 상위 기업들을 놓고 이 기업들 중에서도 또 시장 대비 싸게 거래되는 기업을 네. 투자를 하고 세 번째는 변동성이 적은 즉 로우 베타라고 저희들이 예. 이제 부르는데 베타가 뭐냐면 코스피 수익률 대비해서 변화폭이 더 큰 기업은 하이 베타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1 이상이면 좀 변동성이 크다. 출렁출렁거리는 회사다. 반대로 1 미만이다. 안정적인 회사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워렌 버핏은 기업이 돈도 잘 벌면서 저평가돼 있고 주가도 안정적인 회사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워런 버핏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근데 종목 그때 아니에요? 그런 종목이 나올 때 못 사요. 왜 오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익도 잘 내고 돈도 잘 버는 회사가 왜 주가가 싸지? 싸게 거래되겠어요. 그 보너마는 주식시장이 패닉이 빠질 때. 아 그래서 못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하는 거죠. 아. 이런 전략이 우리나라 시장에 네. 자주자주 있어요. 네.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경제, 뭐 미국 경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식시장은 몇 년에 한 번씩 갑자기 대규모 디스카운트 맞아요. 세일을 하잖아요. 그 세일을 할 때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수익도 잘 내는데 변동성도 적은데 주가가 싸게 거래된다. 이 뭐냐면 좋은 회사, 나쁜 회사 할 것 없이 공도 공망과 함께 패닉에 빠지는 기업들을 투자하자는 전략인 거고요. 이 투자를 전략을 저희가 이제 2000년부터 벌써 네. 21년이죠. 반복적으로 매월 한 20종목 정도 선정해서 운용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 정도 성과가 났느냐 하면 네. 연평균 13.4%. 아, 이 워런 버핏 전략대로 하면 한국 예. 주식을 대상으로 하면 13.4% 그리고 21년 누적이 얼마냐면 1259%. 아,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잘 통했던 전략이네요. 왜냐하면 예. 한국도 옥석 구분 없이 폭락하는 게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제 같은 기간 코스피는 연평균 5% 정도? 예. 그리고 누적으로 193%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 워렌 버핏 전략대로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이게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인데 네.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세계 주식시장도 그렇고 왜 이 전략을 잘 안 하냐? 이러면 일단 귀찮죠. 그죠? 계산하는 게. 아, 종목을 또 다 선정해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종목씩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짰는데 네. 이 20종목씩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두 번째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자기 자본 수익률도 되게 높고 ROE도 높고 주가가 싸게 거래된다. 이게 이제 보나마나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뭐가. 뭔가 지금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 자체가 약간 뭐 좀 트러블이 있거나 네.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됐거나 불황이거나 이럴 때 이런 기업들이 저희가 살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레이더에 딱 포착되는데 무서워요. 그때가. 아, 이 체계적인 사실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지난해 코로나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 맞아요.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 전략을 실행을 옮겼을 때 보면 닷컴 버블 때 이 전략을 수행했는데도 39%, 리만 사태 때 50% 폭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회사하고 변동성이 적다고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땐 다 빠지죠. 그렇죠. 그럴 때 이 전략을 수행해. 그러니까 이 전략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네. 뭘 사도 솔직히 좀 잘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순환매에서 소외됐던 기업들이 잘 가는 시기에는 사실 이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뭐 가진 사람이 없는데 항상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출렁출렁거리니까 그렇죠. 이 출렁출렁거리는 시장에서 뭔가가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기업 이렇게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뭐지? 보면 대부분 주가 폭락하는 시기가 패닉이 벌어질 때인데 네. 그 패닉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사야 될 것 같은데 더 떨어질까 무섭고 이럴 때 네. 이 이런 워렌 전략. 버핏 전략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회복만 되면 다시 올라오니까. 기업 실적들이 좋으니까 잘 올라올 거고 두 번째 추가 하락을 걱정하려니까 그래도 변동성도 적은데 시장보다 더 빠지겠냐? 좀 그런 믿음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싸니까 그냥 우리 분할 매수하자. 네. 이게 여러 가지로 투자자들이 싸게 사야 될 때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건 이론은 아니지만 너무 그게 어렵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 잘못 잡으면 또 손가락이 잘리니까. 네. 그걸 공포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목장갑 2개 정도 빨판 장갑 2개 정도는 낄 워런 수 버핏 있는 전략이 약간 그런 건가요? 그래서 빨간 빨판 장갑 전략이다. 뭐 이렇게 정도는
오늘 이야기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너무 오늘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애드립으로 워런 버핏 전략이 이렇게도 통용이 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워런 버핏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번에 다른 투자의 기세 워렌 버핏에 못지않게 또 유명하신 분 한 분 네. 또 모시고 오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